안녕하세요. 제 수업을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수업을 준비하기 전에 RStudi오를 재설치해야 하는 바람에 세팅하고 재설치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쉬셨나요? 오늘도 수업하기 전에 잠깐 잡담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업을 바로 듣고 싶으시다면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잡담 주제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우리의 직업을 대처할까입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이 얼마나 우리를 대체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최근 인공지능을 거의 도입하지 않는 외식업에서도 인공지능을 도입한 조리봇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시작했으며 이미 다수의 매장에서는 키오스크라는 기계를 통해 계산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해외 논문을 봤는데 판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딥러닝을 개발했다는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점점 더 많은 곳에 활용되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뺏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인공지능은 인간과의 협업이 있을 때 더 빛을 내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테드 영상 중에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강연이 있는데 여기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시청해보세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 직업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기계와 함께 더욱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인공지능이 위협하는 일자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오늘 수업을 위한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인공지능 알고 하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합성망이라고도 하며 컴퓨터 비전 처리를 위한 딥러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망을 배우기 위해 두 가지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저희가 처음에 배운 MNIST. 이전 영상에서 인공신경망만을 활용하여 정확도를 97%까지 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합성망을 함께 배움으로써 우리는 정확도를 99%까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데이터가 1000건에서 200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데이터셋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번 수업을 통해 합성곱 신경망이 무엇인지, 합성곱 신경망을 위한 모델 구축 방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간단한 이론, 이 세 가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곱 신경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가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무엇인지 인식하기 위해 개발된 신경망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레이어 컨볼루션 2D, 레이어 맥스플링 2D 이 두 개의 계층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층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수업이 끝났을 때는 이 계층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합성망은 모델을 구축할 때 첫 번째 층은 이미지와 같은 모양으로 취해주셔야 합니다. MNIST의 경우 이미지의 크기가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이기에 인풋 쉐이프를 똑같이 C, 28, 28, 1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레이어 컨볼루션 2D 및 레이어 맥스플링 2D의 출력은 높이, 너비, 채널 모양으로 된 3차원 텐서입니다. 이러한 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즉 층들이 많아질수록 너비와 높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왜 너비와 높이가 줄어들고 이러한 층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3, 3, 64로 된 3차원 텐서를 1차원 텐서로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1차원인 벡터밖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레이어 플래튼 함수를 활용하여 3차원 텐서를 1차원으로 펴주며 렐류 함수인 레이어를 거쳐 출력이 10개인 계층과 소프트맥스를 활성화시켜 10가지로 분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코드를 가져와 MNIST 숫자를 사용해 합성망을 훈련시키고 테스트 데이터에서 모델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이 99%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97%의 정확도였다면 지금은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합성곱이 더 잘 작동되며 레이어 컨볼루션과 레이어 맥스플링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코드는 조밀 계층을 사용한 것입니다.
조밀 계층의 경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사진의 전체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합성곱 계층은 사진의 일부 특징만을 학습하는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합성곱은 높이와 너비라는 두 개의 축과 깊이라는 채널 축이 있는 특징 지도라는 3차원 텐서를 통해 작동합니다. 여기서 합성곱은 합성곱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입력 특징 지도에서 조각들을 뽑아낸 후 모든 조각들에 대해서 동일한 변화를 적용하여 출력 특징 지도를 생성합니다. 이 지도는 여전히 3D 텐서이며 높이와 너비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깊이는 더 이상 RGB와 같이 특정 색상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필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필터는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의 특정 측면을 부호화시키게 됩니다. 엠니스트의 경우 28, 28, 1인 특징 지도를 가져와 크기가 28, 28, 32인 특징 지도를 출력했습니다. 여기서 32개의 출력 채널은 이미지 사이즈인 28 곱하기 28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32개의 깊이 축은 필터의 개수이며 앞에서 이야기한 데이터의 특정 측면을 부호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사진 속에 있는 특징들을 32개의 필터를 거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필터 사이즈 혹은 커널의 크기는 3 곱하기 3 또는 5 곱하기 5가 일반적입니다. 엠니스트의 사진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28 곱하기 28이었습니다. 하지만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친 후에 출력 모양을 보면 28, 28, 32가 아닌 26, 26, 32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입출력이 다른 이유는 필터를 거치면서 사진의 크기가 줄어든 것입니다. 필터는 이와 같이 사진의 크기를 작게 만들며 이것을 테두리 효과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테두리를 줄이지 않고 입력과 출력을 같게 하고 싶다면 패딩이라는 효과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패딩은 사진의 가장자리에 0이라는 숫자로 가로와 세로의 한 줄씩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28 곱하기 28인 사진의 크기는 30 곱하기 30이 되면서 필터를 적용을 해도 28 곱하기 28이 되고 결과적으로 28 곱하기 28의 사진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레이어 컨볼루션 계층에서 이를 설정할 수 있는데 기본값은 패딩에 효과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주고 싶으시다면 패딩이라는 인자에 same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패딩의 역할은 사진의 크기를 유지시켜주면서 이 사진의 테두리가 여기다라는 것을 모델에게 인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보폭이라는 개념입니다. 보폭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기에 그냥 알고만 계셔도 될 듯 싶습니다. 우리가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한 칸씩 적용하여 나아가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폭은 말 그대로 발걸음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 5 곱하기 5 사진의 보폭을 2로 설정한다면 두 칸을 지나서 필터를 적용하여 2 곱하기 2로 적용되어서 출력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보폭의 크기를 조정하게 되면 연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보폭 대신에 우리가 사용한 최대 풀링 연산을 좀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모델을 살펴보면 26, 26, 32인 입력값이 최대 풀링을 거쳐 13, 13, 32로 출력되었습니다. 최대 풀링은 풀 사이즈로 설정한 사이즈만큼 필터를 적용하여 필터 안에 있는 값 중 가장 높은 수치만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즉, 사진에 가장 도드라진 특징만을 남겨두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크기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최대 풀링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컨볼루션 레이어 층만 적용을 하게 된다면 아래의 모델처럼 조밀 계층에 연결하기 전까지 22, 22, 64인 크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표본당 22 곱하기 22 곱하기 64 총 3976번의 연산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성한 작은 모델이 감당하기 힘들어지며 과적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이 처리한 값들을 줄여나가면서 동시에 특징을 부각시키는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진이라는 3차원 텐서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1차원 벡터로 변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이때 사진의 특징을 살리며 연산할 양은 감소시켜주기 위해 컨볼루션 레이어와 맥스풀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력과 출력 사이에는 필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필터는 사진 속 특징들을 뽑아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패딩은 사진 속 테두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보폭은 잘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풀링과도 같이 연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합성굽 신경망을 다루기 위한 이론은 충분히 갖추었으며, 합성굽 연산, 필터, 테두리 효과, 보폭, 패딩, 풀링, 이 정도만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합성망을 위한 준비는 마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R을 활용한 합성망을 진행해 보도록 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이론들을 다시 훑어보면서 살짝 정리를 하고 다음 수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데이터 보강, 사전 훈련망 미세 조절, 사전 훈련망을 이용한 특징 추출 등 또다시 새로운 기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끊고 가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R 고 하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저와 함께 R을 배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R을 분석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시각화, 웹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볼 테니까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이림이었습니다.